자, 이번 시간은 타이틀과 배경 그리고 오디오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출력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부분은 먼저 이쪽 나이 미디어 창이 있는 곳에 타이틀로 가보면 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자막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원하는 자막을 형태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비디오 클립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자막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길이도 비디오 클립과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잡고 이동을 시켜서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타이틀 클립, 자막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문구 내용을 워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서체에서는 이 글자의 폰트를 바꿀 수가 있고요. 크기는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폰트 정렬이죠. 자, 글자를 왼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그리고 이쪽에 있는 B는 텍스트 볼드입니다. 두껍게 보이는 볼드체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탈릭체죠. 기울어지는 형태인데 폰트 자체에서 이 기능을 폰트가 이 이탈릭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O는 아웃라인이에요. 외곽 라인을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폰트에 이 서체의 글자의 색상을 바꿀 경우에는 이렇게 색상도 이쪽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선택 해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폰트가 입력이 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자막을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자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텍스트를 바꿀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텍스트를 트레인으로 바꿔볼게요. 자, 폰트에 따라서 글자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크기, 그 다음에 왼쪽 정렬 똑같고요. 자, 여기도 이탈릭이나 볼드체는 안 먹죠. 이 폰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아웃라인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컬러도 바꾸시려면 이쪽에서 컬러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꾸고 선택 해제를 해놓은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클립 자체가 짧아서 자막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오랫동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짧게 넘어갈 겁니다. 자, 클립 자체가 짧게 되어 있는 거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넘어가죠. 또 자막을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그리고 폰트 크기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그리고 얘는 볼드하고 아웃라인은 우선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탈릭까지 한번 같이 넣을까요? 글자 색상을 조금 다른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자막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페이지들이 먹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조금씩의 페이지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따로 설정할 수는 없지만 자체 내가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자막은 이렇게 원하는 자막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크롤 크레딧 자막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많이 쓰기가 있죠. 타이틀, 누가 제작을 했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촬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단순한 자막 외에도 이런 자막도 있습니다. 배경을 흐릿하게 나오게 하고 타이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빛 효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빛이 나오면서 타이틀이 나오는
간단한 이펙트들이 들어간 타이틀도 미리 프리셋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자, 타이틀 부분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 옆에 있는 배경 탭을 한번 봐볼게요. 자, 배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밑에 깔아서 쓰거나 아니면 위에다 오버레이드로 겹쳐서 쓸 수 있는 기본 클립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움직이는 영상도 꽤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위에다 깔아가지고 괜찮은 느낌을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디오 탭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아이튠즈에 동기화되어 있는 음악 파일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운드 효과들. 자, 이런 효과들이 꽤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음악 파일도 몇 가지가 섞여 있긴 한데 대부분 효과음들이에요. 자, 보면 은은한 효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옆에 보면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볼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힌 소리, 자동차 기지는 소리, 이런 주로 효과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음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저작권에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저는 여기에 있는 효과음보다는 자, 나이미디어로 가서 직접 외부에 있는 파일을, 음악 파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밑에 트랙에 배경음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를 가지고 올 때는 여기 있었죠? 위에 카메라 또는 컴퓨터에 있는 폴더에서 비디오를 가져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저는 음악 모음 폴더에 있는 이걸 한번 가까워 볼게요. 선택을 해서 선택된 항목 가져오기. 물론 얘도 뭐 다중 선택이라든가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선택을 해서 우선 하나만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나요? 방금 가지고 온 파일은 오디오만 들어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오디오 파형만 이렇게 미리 보기로 떠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타임라인에 내릴 수 있는 영역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인점 아웃점을 찍어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잡아서 한번 전체를 그대로 내려볼게요. 자, 얘는 오디오 클립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오디오 트랙에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트랙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처음 위치를 조금 맞추고요. 자, 우선 플레이를 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잘 들어왔는지. 자, 음악 파일도 잘 들어왔죠. 자, 이제 음악 파일을 이제 끝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자를 건데요. 이렇게 자, 타임라인을 조금 축소를 해서 끝나는 부위를 이렇게 좀 맞춰줄게요. 너무 딱 끝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 페이드 아웃이 들어가는 부분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원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일도 페이드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볼륨이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끝부분도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점점 끝으로 갈수록 사운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볼까요? 작은 소리에서 커지고 이렇게 사운드가 점점 줄어들면서 끝이 나게 되죠. 여기가 너무 길다 싶으면 조금 클립을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자, 오디오도 보면 그때 여기에 보면은 이쪽 위에 창에 있는 프리뷰 창에 보면은 오디오에 관련된 이펙트들이 있었죠. 자, 음량에 관련된 거, 자, 기본이 지금 100% 돼 있죠. 그리고 이 클립이 음량이 재생될 때 다른 클립의 음량은 줄이기 체크를 하게 되면 다른 클립의 소리 사운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음량 조절도 더 키우려면 여기서 더 키울 수도 있겠죠. 그 옆에 있는 걸 한번 봐볼까요? 자, 배경 노이즈 감소. 배경에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 그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기능인데 이것도 이제 퍼센티지로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퀄라이저 기능도 있고요. 기본은 플랫으로 되어 있고 뭐 음성 강화냐, 음악 강화냐, 뭐 이런 경우들 간단한 프리셋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던 부분, 맨 끝에서 두 번째 있던 부분 있죠. 클립 필터 및 오디오 효과.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는 클립 필터 같은 경우는 영상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오디오 효과는 오디오에만 적용이 됩니다. 없음을 클릭해 보면 자, 방음 있고요. 사운드의 음색이 달라지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 그리고 우주가 있고요. 자, 전체적인 좀 소리가 크니까 소리를 조금 좀 줄일게요. 자, 에코도 있습니다. 작은 방 효과, 뭐 큰 방 효과.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들이니까 이런 효과를 적용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음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악 파일보다는 약간 좀 음성 파일에 좀 더 효과적인 필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 아이콘이 있죠. 음성 해설 녹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내가 마이크에 대고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성 해설 녹음을 한번 켜볼게요. 자, 얘를 활성화 시키니까 녹음 버튼이 생기죠. 녹화 버튼이요. 녹음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영상이 재생이 되면서 자, 이제 내 목소리가 그대로 여기에 녹음이 같이 됩니다. 녹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녹음을 중단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음악 클립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내가 방금 녹음을 한 녹음 파일이죠. 자, 이 파일을 이쪽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제 보게 되면 재생을 해볼게요. 자,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녹음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이 화면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거나 나레이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녹음을 활성화시켜서 녹음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를 지울게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항상 지우실 때는 클립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제가 이제 중간중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클립을 지우는 건 아까 방금 딜리트 키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면을 작업을 하다가 전 단계로 돌아갈 경우, 내가 실수로 뭘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전 단계로 돌아갈 경우는 커맨드 Z키를 누르게 되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언두 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커맨드 Z키는 자주 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최종 어느 정도 편집이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이 파일을 한번 출력을 해 볼 겁니다. 출력을 한다는 것은 이 파일을 하나로 편집본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관하는 용도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재생되고 있는 화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출력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자, 최종 출력 과정은 상단 메뉴에 있는 파일에 보면 공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일로 내보내기 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용도에 맞게 유튜브로 보낼 거냐, 메일로 보낼 거냐, 뭐 비메오냐, 이미지로 보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상황에 맞게 쓰셔도 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는 파일로 만약 최종 출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상단 메뉴에 되어 있고 여기 옆에 아이콘으로도 빠져 있습니다. 공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보면 파일 내보내기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나의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목 부분이 되겠죠. 저는 테스트라는 네임을 줄게요. 자,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설명 필요하시면 적으셔도 되고요. 태그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포맷은 비디오 및 오디오겠죠. 저는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있으니까요. 오디오만 있는 경우는 오디오만 내보낼 경우에는 오디오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상도가 있는데 저는 지금 기본이 720p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적게 가려면 540p가 있는데 요거는 영상의 규격입니다. 720p는 1280에 720 픽셀의 사이즈를 영상 해상도입니다. 저는 지금 1080p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원본으로 작업한 이 영상들이 720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80p의 소스를 가지고 편집을 했다 그러면 1080p가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720p를 그대로 갈게요. 품질은
화면의 화질이겠죠. 낮음이냐 중간이냐 높음이냐 최상 사용자가 나오는데, 화질이 좋으려면 그만큼 용량이 커져야 되겠죠. 용량이 작아진다는 건 그만큼 화질이 저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기본 옵션은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압축은 고속이냐 화질 영상이 있는데요. 자, 영상 파일을 최종 출력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상 파일도. 그래서 고속으로 압축하게 되면 그만큼 압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고, 화질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압축을 좀 적게 해서 화질을 조금 높이는 역할이 되겠죠.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편집한 영상의 총 시간이 나옵니다. 15초고 23.9MB가 예상된다고 예상 용량까지 나오게 되죠. 자, 이대로 저는 다음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디에 저장할 거냐 위치가 나오죠. 저는 데스크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대로 저장을 하면 파일이 최종 출력 작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진행 상태는 여기 옆에 보면 작업 보기라는 바가 있는데, 이게 작업이 쭉 이렇게 바가 돌아가면서 완전히 채워지게 되면 최종 출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최종 출력이 완료됐고요. 여기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저는 최종 출력된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파일인데요. 그대로 한번 미리 보기로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잘 출력이 되었죠. 자, 우선 용량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이쪽에서 최종 출력을 할 때 예상 용량은 23메가 정도 나왔었는데, 실제 출력이 된 크기는 22메가 정도가 되네요. 약 1메가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예상 용량하고 비슷한 용량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무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리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몇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을 하다 보니 이론에 대한 부분은 거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론 부분도 꼭 찾아서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자신만의 멋진 작품을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